네, 김명진 매니저의 화끈한 도전 픽셀플러스 최강 종목으로 만나보셨습니다. 자, 코스피가 6거래일 만에 2,600선 내주면서 2,580까지 주저앉았습니다. 미국에서의 기준 금리 인하 기대가 좀 과도했다라고 하는 평가 속에서 2거래일 연속해서 대물림이 나온 상태인데요. 오늘은 어떤 섹터 또 어떤 종목에 좋은 흐름이 나올지 이분 모시고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창원 헤르메스닥 본부장 어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금요일이 연말 폐장일이어서 2주 만에 모셨습니다. 네. 네, 일단 종목 리뷰 한번 챙겨봐야 될 텐데요. 22일 시간외에서의 종목이었습니다. 후공정 메모리 검사 장비 업체 엑시콘 목표가가 18,000원으로 제시해 주셨는데요. 어제 종가가 25,550원.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일단은 뭐 과열권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시장에서 굉장히 좀 핫한 종목이죠. 그래서 뭐 사실 11선만 깨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 충분히 끌어가 보셔도 좋은데 우리가 편입을 했었던 가격 라인이 11선 근처거든요. 그래서 5일선이 좀 강하게 이탈이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절반 이상의 수익 실현을 하시고 그 이후로 쭉 끌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때 웬만하면 좀 이제 시간에 급등주를 잘 안 갖고 오는 편인데 이때 너무 좀 핫할 것 같아서 들고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좀 좋은 성과가 나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의 변동성이 좀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항상 수익을 챙겨 놓는 것은 나쁜 습관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섹터건 종목이건 간에 시장이 기회를 줄 때 수익을 챙겨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어제장 시간외에서 강하게 움직인 특징주 선미 아나운서가 정리합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바이오랩인데요. 통합 셀트리온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 파트너 수혜주로 부각받으면서 시간외에서 6.51% 상승했습니다. 또 어제 시간외에서 히토류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중국이 히토류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합병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움직였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이 6.05% 올랐고요. 유니온도 3.12% 상승했습니다. 이 밖에 삼화전자, 동국 RNS 등이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애니젠인데요. 장 마감 후 유무상 증자 결정 정정 공시가 있었고요. 또 슈퍼박테리아를 치료하는 새로운 항생제가 개발됐다는 소식에 다제네성균 감염증 신약을 주력 파이프라인으로 두고 있는 애니젠에도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5.20%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KCC 건설인데요. 장 마감 후에 한국수자원공사와 1,403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면서 시간외에서 3.64%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어제 히토류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히토류주를 주목하는 게 좋을까요? 네, 답변 주시죠. 어떻게 히토류 관련주입니까? 네, 히토류 관련주로 들고 왔고요. 네. 일단 오늘 유니온을 조금 들고 왔습니다. 일단은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미국과의 이런 중국의 이런 반도체 규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의 이 히토류를 생산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워낙 중국이 히토류로 자꾸 이제 좀 이렇게 제재를 가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하니까 거기서 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말부터 또 이제 중국에서 기술 수출이라든지 굉장히 좀 강력한 또 카드를 꺼내면서 압박감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히토류를 생산을 못하는 게 아니라 히토류를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오염이 좀 심각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큰 규모를 했을 때 정말 소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광산이 지금 대부분 좀 폐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시 재개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축 통화에 대한 좀 흔들림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이제 미국이 뭐 단기간에 흔들린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지만 뭐 금 쪽에서도 그렇고요. 뭐 달러를 사용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일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에는 과거에 있었던 이런 화폐 전쟁이 지금도 굉장히 좀 격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나 CBDC나 이제 비트코인 같은 또 새로운 대체처가 나오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에서는 사실 조금의 더 강력한 좀 경쟁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계속적인 이런 히토류 관련된 이슈는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삼화전자 라인도 좀 상당히 급등이 나왔고요.
베트남 쪽으로 넘어간다고 한다면 이제 성안이나 세토피아도 한번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제 히토류 쪽에서도 조금 덜 움직였었던 게 이제 유니온 그룹주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시장도 좀 그렇게 사실 좋진 못하잖아요. 전거래에도 사실 좀 이슈가 새롭게 부강대 쪽에 굉장히 좀 수급이 쏠렸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히토류 쪽으로도 좀 수급이 쏠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쪽 섹터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시초에서 너무 크게 갭을 띄워서 시작을 하면 윗꼬리가 많이 달려요. 그래서 후발로 쫓아가셨을 때는 좀 많이 피곤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섣불리 쫓아가지 마시고 종가에 보시거나 아니면 한 2, 3거래를 쉬었다가 들어가 보시면은 조금 더 편안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 만약 오늘 시초가 뭐 10% 이상 굉장히 좀 크게 갭을 띄우면서 진행이 된다면 물론 이제 바로 들어가면은 수익은 챙길 수 있겠지만 굉장히 좀 짧게 치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의 매매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켜만 보셔도 충분히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유니온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 지금 뭐 일단 갭 상승 나오는 거 폭을 보고서 그냥 뭐 어느 쪽을 선택해도 무방할까요? 아니면 네, 그거를 이제 보셔야 되는 게 네. 두 중에서 하나는 보통 이제 20% 이상 가고요. 나머지 그 뒷부분이 쫓아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유니온이든 유니온 머티리얼이든 하나가 이제 빠르게 치고 올라가면 그 나머지 다음 거를 딱 선택을 하시면 어느 정도 안정 마진은 좀 생기는 편이에요. 보통 같이 가는 회사고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니온이 유니온 머티리얼의 이제 지주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분을 같이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올라도 같이 따라서 바늘과 실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더 강한 쪽을 뭐 대장주를 좋아하시면 당연히 강한 쪽을 보시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짧게 좀 안전 마진으로 좀 이 수익을 실현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 반대쪽을 고르셔도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섹터 자체가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꼼꼼하게 투자 전략 짚어주셨는데요. 유니온의 가격 전략 확인하겠습니다. 가격은 사실 그렇게 크게는 잡지는 않았습니다. 5,650에서 5,850 이제 시간의 상승폭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낮은 가격이고요. 약간 눌렸을 때 기회 줄 때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6,850원 라인입니다. 해당 종목이 사실 이전에 히토류로 좀 이슈가 됐을 때 10,000원대도 충분히 넘어갔었던 종목인데 그 한번 대세적인 시세가 나오고 났을 때부터는 한 7,000원에서 7,500원 라인이 항상 통곡의 벽이었거든요. 근데 네. 그 이전 라인이 또 6,850이고 좀 많은 매물이 있는 라인이어서 1차 목표가는 6,850 좀 더 아래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5,200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니온 시간매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어제 장중에 2,580선마저 위협을 받은 상황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 외국인들 어제 1,146억 사들이면서 하루 만에 매수 우위로 전환을 했는데요. 자, 외국인들 수급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픽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KT입니다. 대표 취임 후 경영쇄신을 추진하고 있는 KT인데요. AI 기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4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란 전망에 외국인이 23거래일째 담고 있는 종목입니다. 다음은 한진칼인데요. 실적 호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최근 물류대란 여파가 항공업계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시각에 지난달 주가가 30% 이상 올랐는데요. 외국인이 13거래일째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상승 사이클로 반전할 것이란 전망이 있고요. 또 어제 외국인의 순매수 종목 1위였습니다. 9거래일째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5거래일째 매수 들어오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인데요. 증권사에서 올해 북미 채널의 성장이 돋보일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HD 현대일렉트릭은 4분기 호실적 전망과 업황 호조에 대한 기대감이 몰리면서 4거래일째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요. 오늘 어떤 종목에 주목해볼까요? 저는 본부장님께서 왠지 변압기를 가져오셨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제가 사실 변압기를 굉장히 좀 자주 많이 좀 들고 왔었고 뭐 한 사이클씩은 다 돌았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압기를 다시 들고 온 이유는 저는 뭐 산업적으로 변압기에 대한 픽아웃을 논하기에는 지금 아직 너무 이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쪽에 기회가 온 게 10년 만입니다. 10년 만이 정말 오랜만에 왔고 변압기가 사실 이제 미국 쪽에서 노후 변압기가 30년, 뭐 45년 이상의 그런 변압기 비중이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오랜 기간 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교체에 대한 시그널 자체가 굉장히 좀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네. 거고 사실 최근에 조금 쉬어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급등이 나왔던 이유가 뭐 일진전기의 신년사에서 사실 좀 강력한 굉장히 좀 센 멘트들이 나왔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뭐 수출 데이터나 이런 흐름들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이게 좀 변압기가 요즘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끝났나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또 굉장히 강한 발언들로 인해서 뭐 재룡 중에 소형 변압기 쪽도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였고요. 뭐 대형 쪽은 워낙 잘 되고 있으니까 거기서 좀 빠르게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고가를 뚫어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변압기의 흐름은 저는 뭐 천천히 누리셔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가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었던 거를 인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조금씩 그 지수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이게 엄청난 대폭락으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상황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다시 한번 뭐 PR에 대한 고민을 해볼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단연 실적주로서의 관심이 높아지게 될 거고 산업의 성장이 나오면서 작년에도 실적이 좋았고 앞으로도 실적이 안정적으로 좋아지면서 펀더멘털 상의 문제가 없는 쪽이 굉장히 강해질 확률이 높거든요. 대표적으로 변압기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의 관심도가 계속적으로 높아질 거고요. 또 이제 인프라에 대한 부분도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도 사실 이제 인프라에 대한 얘기가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물론 바이든이 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신재생 쪽에서의 좀 탄력도는 떨어지겠지만 뭐 미국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변압기 쪽으로 봤을 때는 이제 동부와 서부에서 동부로 가는 이 라인이 좀 다르기 때문에 결국엔 새롭게 좀 설치를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25년을 기점으로 어쨌든 대선 때는 잠깐 흔들릴 수 있겠지만 이 신재생에 대한 부분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렇게 각 부분에서 보내는 새로운 변압기들이 대량으로 설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변압기 설치량이 워낙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변압기의 수요는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최근에 HD 현대 일렉트릭의 수주 흐름을 보시면 뭐 사우디라든지 뭐 인도라든지 기타 부분에서 계속적인 지역의 수주가 나타나고 있고 해당 부분도 다 인프라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게다가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가 되고 있는 국면이지만 결과적으로 이것도 다시 어쨌든 복구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전선이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중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중국 쪽이 시장이 작년 한 해 굉장히 좀 좋지 않았고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거의 꼴찌 수준인데 이쪽이 좋아지려고 하더라도 인프라 투자를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은 중국 전력망에 대한 부분이 당연히 좀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이 산업적인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에서는 뭐 단연 대장으로 이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D 현대 일렉트릭 말씀 주셨습니다. 투자 포인트들 짚어봤는데 가격 전략도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이제 84,500원에서 87,0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돌파를 요번에 고점 돌파를 한다면 충분히 뭐 1차적으로 10만 원대 볼 수 있을 것 같고 좀 중기적으로는 12만 원대까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건 뭐 이전부터 4만 원대, 5만 원대부터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던 맞습니다. 부분이고 손절 라인은 7만 3천 원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해당 부분이 깨지게 된다면 6만 원대 중반에서 기회를 좀 강하게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비중 축소 후 다시 재투자를 해서 비중 조절을 하시는 방향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1차 목표가는 10만 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자, 오늘 장 공약주 바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어떤 네. 종목을 볼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연말에 좀 사실 바이오 쪽을 굉장히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서 이미 주가가 상승력이 나왔지만 바이오가 전일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 자체가 뒤로 밀린다는 부분으로 대형주 위주로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뭐 국채 금리도 요즘에 조금씩 다시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금리를 더 이상 올리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에 온 것은 틀림이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시간 싸움으로 넘어가는 거고 기간이 길어지면 질수록 사실 조금 더 매집을 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바이오 대장주들을 조금은 묵직하게 보시는 것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작년에 사실은 피어 그룹들이 실적이 상당히 좀 박살나고 있었을 때 네, 왜 그런 걸까요? 다른 글로벌 CMO들 이렇게 실적 나빴던 이유가? 일단 공장 가동률 부분에서의 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나 싶거든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1, 2, 3 공장
공장 뭐 굉장히 100% 계속 풀가동하고 있었고 4공장도 굉장히 가동률이 좋았기 때문에 원가율 부분이 상당히 좀 좋아진 걸로 알고 있는 네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괜히 1등이겠습니까? 1등의 지위를 당연히 누려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8공장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계속적인 증설을 통해서 앞으로 흐름들이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바이오 쪽에서의 앞으로 신약이 좋아지면 TSMC 역할을 해주는 이 종목이 단연 토픽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어서 이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토픽으로 꼽아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황제주 자리를 지금 노리는 걸까요? 가격 전략 확인하겠습니다. 네, 뭐 사실 바닥권에서 한 10% 정도 올라오긴 했는데 아직 뭐 시작도 안 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74만 원 라인에서 76만 5천 원 라인에서의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일단 100만 원입니다.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65만 원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분 좋게 목표가 설정해 주셨습니다. 100만 원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일장 공약주로 하창원 본부장님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